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음악 알베르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의 큰 틀이 지난 9월 1일 발표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출한 국민연금 최종 보고서의 핵심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인데요. 209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두고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 연령, 기금 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를 조합해 18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만 올려서는 2093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만큼 지급 개시 연령과 수익률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제안인데요. 이번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얼마를 내야 하느냐를 말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행 9%이지만 이를 2025년부터 5년마다 0.6%씩 각각 12%, 15%, 18%가 될 때까지 인상하자는 것이고, 이 경우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도 늦춰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는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2038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늘리되 각각 66세, 67세, 68세까지 늘리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경우엔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다소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더 내고 받는 시기도 더 늦춰지는데 매달 받는 국민연금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런데 얼마를 받느냐를 결정하는 소득 대체율은 아쉽게도 현행 40%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소득 대체율이란 은퇴 전 생애 평균 소득과 비례하여 국민연금을 얼마나 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대체율이 40%라면 은퇴 전 평균 300만 원을 받던 분이 은퇴 후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의 국민연금을 매달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한 달에 120만 원의 국민연금은 노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이 소득 대체율엔 가입 기간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 대체율은 20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60세까지 40년간 꾸준히 납부했을 때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소득 대체율은 20% 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므로 은퇴 전 300만 원을 받던 분이 소득 대체율이 40%일 경우 120만 원이 아닌 6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아무튼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의 내용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3가지 안과 지급 시기를 늦추는 3가지 안,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연금 개혁 방향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게 되지만 받는 돈은 지금과 똑같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인 것은 확실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이번 최종 보고서에 나타난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구체적인 내용 없이 수급액은 늘리되 현재 수급 대상은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현행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40에서 50%까지 줄이고 기초연금은 대통령 임기 내에 40만 원까지 인상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은 32만 3,180원이므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만 인상해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엔 특별한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40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만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선택적 복지, 즉 지급 대상을 줄이고 어려운 분들께 더 두텁게 지급하자는 정부 여당과 보편적 복지, 즉 지급 대상을 노인 전체로 확대하자는 민주당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결국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처럼 한 가지 안이 아닌 복수안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경우 국회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선택적 복지와 연금의 재정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보편적 복지안은 그대로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2024년도 기초연금은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 즉 1,820원 인상된 33만 4천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지급한다면서 기초연금마저 지급 대상은 줄이고 40만원 지급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만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설명대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도 큰 문제이겠지만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연금개혁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관련된 모수개혁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과 관련된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는 10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겠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10월까지 연금개혁에 대한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 4월 총선 이후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모여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연금개혁의 방향 또한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현재 연금개혁의 문제는 노후소득 보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은퇴한 어르신들께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금 수혜자인 고령 인구는 크게 증가하는 데 비해 연금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미래세대 출산율이 현저히 낮아져서 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쓸 수 있는 복지 예산은 빠듯한데 출산율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 정책은 얼마를 더 준다는 지키지도 못할 정치적 공약만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생계급여 등과의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소조항부터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하반기 연금개혁 최종 선택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0월까지 국회와 정부에서는 여러 번의 공청회와 세미나 그리고 온라인 조사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에 반영하게 될 텐데요. 결국 연금개혁의 성패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선 공약의 충실한 이행으로 연금개혁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려르또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